두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마스터 플랜 세력의 반격은 이어진다. 예, 우리가 지금 마스터 플랜 세력의 반격을 정확히 언제부터 봤습니까? 4월 4일 파월 나온 이후로 총공세 시작됐다 하니까 4월 두 번째 주에 미국 국채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큰 일이 생겼고, 그 와중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온갖 마스터 플랜 세력의 주요 인사들이 다 나왔고, 그리고 저번 주 한 주는 즉 14일부터 17일까지 18일 날 금요일 날 장이 쉬었으니까 4일 동안이죠. 4일 이 5일 동안은 누가 나왔나요? 옐런 누님 나오고 또 파월도 한 번 더 나왔고 여러 명 나왔죠. 그래서 계속해서 마스터 플랜 세력의 반격은 이어졌습니다. 물론 국채 시장이 흔들리는 건 딱 일주일만 하고 지금은 안정이 좀 됐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마스터 플랜 세력 일단 연준부터 볼까요? 저번 주에 어떻게 나왔나? 이번 주죠.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연준에서 나와서 교통정리 해줬죠.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4월 둘째 주에 국제시장 막 흔들릴 때 월가에서 막 나오고 사방에서 나와가지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막 어쩐다 하는데, 마스터 플랜 세력이 원하는 건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 경기 침체고 막 어쩌고 막 내일이라도 경기 침체 오는 것처럼 얘기하고, 아직도 우리나라 언론들 막 그거 다 받아쓰고 유명한 사람들 경제 채널에 뭐 교수님, 박사님, 뭐 유튜버들 다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고요? 전 세계의 경기 침체가 먼저 옵니다. 미국만 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은 이 마스터 플랜 세력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부터 해줘야 돼요.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달러는 더 약해져요. 달러 약세의 모습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4월 2주 동안. 그런데 진정으로 마스터 플랜 세력이 자기들의 트럼프를 어떻게든 찍어 누르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달러 약세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마스터 플랜 세력이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얘네들이 살아있는 한 달러 약세를 그대로 용인할 리가 없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미국만 와서 자기들이 금리 인하 해줄 것도 없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몰고 간다. 그게 마스터 플랜 세력이 원하는 딱 모습이다.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 근데 사방에서 막 설레발 치면서 4월 둘째 주까지 경기 침체 막 그 얘기만 했죠. 근데 마스터 플랜 세력이 원하는 건 그는 설레발이고 좀 지나면 바뀔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저번 주에 바로 파월이 나와서 교통정리했어요. 경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 언제 나왔죠? 16일 날 나왔죠? 16일 날 파월이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연설하는 자리에서 교통정리 해줬죠. 경기 침체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맞다. 그래서 연준은 당분간 금리 동결하겠다. 경기 침체 올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 해주지. 그게 뭡니까? 파월이 도와준다 해서 파월 푸시라고 하죠. 그날 기사들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나와서 쭉 얘기했습니다. 이거 쭉 있는데 제가 이거 정리 잘 해놨어요. 보실 분들은 블로그 와서 보십시오. 아주 그 수많은 그 기사들 중에서 딱 봐야 될 것 내용들만 제가 이렇게 딱 색깔까지 입혀가지고 요거 딱 읽어보시라고. 파월이 얘기했던 건 이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지금 트럼프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금리를 우리는 동결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나가가지고 금리 인하해주는 파월 풋은 없다라고 한 번 더 쐐기를 이번 주에 또 박았어요. 그러면서 또 역시나 이 모든 게 누구 탓? 트럼프 탓. 대놓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관세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 성장이 둔화된다. 트럼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추가 금리 인하할 필요는 없다. 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파월, 트럼프 관세 내 예상보다 훨씬 컸다. 내가 하던 최악의 예상마저도 깼다. 관세로 이제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관세 딜레마다. 고물가와 저성장은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파월이. 시장에서 하도 막 이랬다 저랬다 썰어 막 난리가 나니까 교통정리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는 지금 글쎄
지금은 정책 조정보다 무조건 상황을 계속 동결한 채 지켜만 봐야겠다.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고용도 계속 약해지는데 시장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요? 하니까 고용하고 둔화 인플레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나는 지금부터 인플레겠다. 이것도 말 바꾼 거예요, 이번에. 지금 트럼프 관세 때문에 물가가 나는 더 위험하다고 본다. 즉 이 얘기는 뭡니까? 고용이 좀 떨어지고 둔화돼도 나는 안 도와주겠다. 왜? 물가 오르는 게 더 무서워. 나한테 금리나 해달라고 소리 입만 뻥긋해봐. 나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지금. 파월이 확실하게 선언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 이렇게 막 많이 흔들리면 이거 연준이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왜 주식시장을 도와줘? 내가 왜 도와줘? 이상한 놈들이네. 시장 변동성은 트럼프 때문에 지속되겠지만 원래 시장이 그러는 거다. 내가 뭐 거기 끼어들어서 우리가 중국이냐? 막 그건 아니다. 다만 국제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위험하면 해줄 수도 있다고 말은 예전에 누군가 했지.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지금 국제시장 그 정도로 위험한 거 아니야. 실제 일주일 하고 끝났잖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외국에 달러 공급할 준비 전적으로 돼 있다. 즉 동맹들아, 너희들이 국채나 환율 때문에 위험해지면 얼마든지 예전처럼 달러 스와프 해줄 준비가 돼 있다. 걱정 마라. 그런 얘기 해줬고요. 같은 마스터 플랜 세력들한테 얘기한 거고요. 요거는 그 다음에 지급 준비율, 은행의 지급 준비율은 여전히 풍부하다. 대차 대조표 축소 중단에 근접하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양적 긴축 QT는 계속하겠다 이겁니다. 딱 방향 다 나왔어요. 마스터 플랜 세력이 뭐 하겠다는 방향이. 결국 나는 절대 지금 움직일 수 없다. 내가 도와주는 건 없다. 다만 시장이 망가지면 누구 탓? 트럼프 탓. 그런데 어떻게 갈 것 같다? 지금 이대로라면 스태그플레이션이지 뭐. 그렇죠? 물가는 계속 또 안 떨어지고 살살 더 오르려고 할 것이고 경제는 둔화된다 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방향 잡아줬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시장에 막 설레발치는 월가 그런 놈들 하도 이 사람도 머리가 아프니까 아유 멍청이들아서 나와서 방향 잡아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파월 나오기 전부터 모든 연준은행 총재, 연은 위원들 아이고 3월 중순부터 지난 한 달 동안 나와서 그렇게 많이 힌트를 줬는데 이번 주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똑같은 얘기 했어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 금리를 동결하겠다. 앞으로 더 많이 지켜봐야 된다. 정보를 기다려야 된다.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나와가지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동결하고 한참 가자. 미국 경제 여전히 양호하다. 뭐 당장 경기 침체 온다고 설레발 털지 말아라. 얘기하셨고요. 또 이번 주에 뉴욕 연은 총재. 뉴욕이면 연은 총재 중에 제일 파워가 세죠. 뉴욕 연은 총재 나왔다. 금리 금방 바꿀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똑같은 얘기. 예상보다 오랫동안 긴축을 유지해야겠네. 쉽게 금리나 안 해줄 거야. 모든 게 스태그플레이션 누구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아유 뭐 당연한 거죠. 주초에 근데 잠깐 제가 저번 라이브 5일 전에 할 때 이때 뭐 시장이 한번 뭐 좋다고 막 오르는 때 있었죠. 그때 뭐 핑계를 그때 또 누구 갖다 댔습니까? 여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연준 뭐 파월 다음으로 파워가 세다 뭐 그런 누가 2인자야 넘버 3야 지들끼리 뭐 얘기하니까 저는 누가 센지 모르겠어요. 근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언제든 필요하면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힘이 되어줄게. 그런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다. 월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날 그래서 시장이 빵 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것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나요? 들어보면 절대 그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닌데 또 어떻게든 사람들 돌라먹고 한번 띄우고 내리고 하면서 해먹고 싶은 놈들이 월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걸 그대로 자기가 그 기사 한번 몇 개 똑같은 내용의 기사 서너 개만 갖다가 3분도 안 걸려요. 쭉쭉 훑어만 봐도 대충 이 양반이 어젯밤에 뭔 얘기 했구만 알 수 있는데 그 3분이 아니라 남들이 뭐라고 해주는가. 저 사람은 뭐라고 해주는가. 뉴스 보고 유명한 사람들 찾아가서 30분을 듣고 있죠. 어먼 소리만 듣고 있죠. 그 사람들도 월가에서 한 얘기 그대로 하니까
시간도 더 많이 버려. 억지로 잘못된 정보도 얻어. 자기 정보는 자기가 봅시다. 제발. 예.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크리스토퍼 월러이사 보면서 들어보면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하반기까지 어떻게든 버틸 거야. 그런데 만에 하나 뭔 일 생기면 그때는 내가 앰뷸런스 보내줄게. 근데 앰뷸런스 미리 안 보내주고 교통사고 나서 바닥에 다 쓰러져 피 질질 흘리면 어이구 어떻게 하고 뒤에 가서 보내주겠다. 그 얘기다. 절대 좋은 얘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사족을 붙였죠. 근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시장에서 딱 오해하기 좋게 부드럽게 얘기해 주냐. 그게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적인 게 껴있다. 지금 파월 말고 새로운 그림자 의장을 미리부터 앉혀가지고 이렇게 좀 흔들려는 그런 트럼프 정부의 그런 어떤 모습도 좀 있는데 그때 누구를 그럼 대안으로 앉힐 거냐 하는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예전부터 작년부터 이렇게 나를 좀 뽑아주는 건 어때 하고 미리부터 이쪽에서 구애를 보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도 뼛속까지 이쪽에 사실은 이 마스터 플랜 세력하고 연관된 사람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구애를 하는 건 뭐냐? 엑스맨이 되겠다는 거죠. 나를 뽑아주면 내가 트럼프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말은 이러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엄한 사람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마스터 플랜 쪽으로 사실은 맞춰주려는 스파이, 엑스맨 노릇하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4월 16일 날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그 라이브 만들고 그 다음날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니까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어떤 리서치 회사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는 관점하고 비슷하게 해석하는 게 미국에서도 어떤 리서치 회사가 있길래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혼자서만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해주고 트럼프가 들으면 좋아할 말을 해줬냐. 차기 의장을 염두에 둔 행보일 수 있다. 정치적인. 파월 의장의 자연스러운 후계자로 자리매김하려고 전략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요. 비슷한 내용이 또 있어 재밌어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드디어 이제 누가 나왔으니까 IMF 누님도 나왔죠. IMF 총재님이 나와서 미국 관세 정책 때문에 전 세계 성장에 타격 준다. 전 세계 성장 사실 그 전에 바이든하고 파월 옐런 누님 있을 때만 해도 전 세계는 올해 막 내가 엄청나게 날아갈 걸로 우리 IMF에선 봤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쭉 둔화될 것 같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미국의 경기 침체는 안 온다.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침체가 오면 여기 보시면 기사를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 미국 걱정하지 말아라. 무역에 의존하는 소규모 선진국과 어딥니까?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소규모 선진국이 어딥니까?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마음이 약해서 대한민국이라고 안 하시네. 무역에 의존하는 소규모 선진국과 대부분의 신흥시장이 더 크게 침체된다. 이 양반들아. 미국 연예인 세상의 걱정, 연예인 걱정하고 미국 걱정하는 게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다. 얘들아. 지금 그 얘기 하신 거고요. 미국에는 침체 안 온다. 그러니까 연준도 미리 나서갖고 미국에 금리 인하 해줄 필요는 없겠네. 힘을 실어주는 거죠. 다 보면 마스터 플랜 세력들이 쭉 몰고 가는 틀은 하나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월가에서 어떻게 되나 보자. 월가의 금융 세력. 지금 제이미 다이먼이죠. 제이미 다이먼이 국채가 흔들리던 4월 둘째 주 내내 대놓고 트럼프를 공격을 했고 저번 주에는 이번 주에죠. 그러니까 엊그제까지는 미국 국채는 어느 정도 흔들리는 게 없이 안정이 됐죠. 안정이 됐지만 그런다고 해서 잘했다가 아니라 계속 이번 주에도 나와가지고 여전히 트럼프 욕을 하고 다녔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미국의 신뢰가 손상됐다. 무역전쟁 때문에 동맹국가도 모든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없어지고 미국의 패권이 없어지고 있다. 큰일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사방에 하고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지금 트럼프 옆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붙어 있어 다행이다. 저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가 잘 되면
그나마 좀 살아날 것도 같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계십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미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언론에다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 트럼프 정권이 스콧 베센트 월가하고 소통 역할을 위해서 우리 드래곤볼 그 기뉴 특전대에서 시간을 멈추는 굴드처럼 그런 역할로 갔다는 건데 앞으로 베센트 더 많이 활용해라. 그래서 너희 마가파들을 베센트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부터 우리도 베센트를 소통점으로 삼아갖고 니들이 뭔 얘기를 하는가. 베센트하고 월가하고는 맨날 만나거든요. 그러죠? 맨날 저기 동호회도 만나고 아침 조기 축구에서도 만나고 파월하고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고 하면서 그 안에서 뭔 얘기가 하는가 지들도 다 알아야 되거든. 서로 지금 이중 간첩으로 이용해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뒤로 이제 국채가 흔들리니까 한번 뒤로 이제 물렸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또 경고를 했다는 거죠. 나와가지고. 상호 관세 자기 이제 뜻대로 이제 월가에서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채도 매각하면서 슬슬 지금 정치에 나올 준비는 다 끝냈어요. 엊그제도 잘 갖고 있는 JP모건 지분 다 팔고 있고요. 지금 금년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트럼프가 조기로 탈락하게 되면 이 사람이 저는 세력이 밀어주지 않을까, 다음 주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한편 혹시나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침체에 빠지더라도 연준의 양적 완화는 절대 never again 없을 것이다라는 틀을 월가에서도 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JP 월가 이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부터 해서 골드만삭스, 블랙록 세계 그 제일 큰 데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번 주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 저번 주까지는 국채 때문에 난리 난다. 막 국채 때문에 미국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거는 다 트럼프 탓이다. 그렇게 몰고 갔지만 이번 주에는 뭔 얘기를 했냐면 SLR 얘기를 꺼냈어요. SLR. SLR. 이게 뭔 얘기냐면 국채를 지금같이 국채시장이 앞으로 또 흔들리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그렇죠? 4월 둘째 주에 나왔던 것처럼 미국 국채를 누군가 또 막 버려갖고 미국 국채가 폭락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디선가 유동성 경색으로 신용위기,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잖아. 이런 거는 미리 연준이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연준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면 똑같이 양적 완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하는 순간 달러 약세로 빠지고 다시 또 마스터 플랜은 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국제시장이 심심할 때 한 번씩 흔들릴 건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심심할 때 한 번씩 흔들릴 건데 그때마다 연준 도와줘 하면 안 되겠죠. 연준은 뒷짐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죠? 시장이 흔들릴 때는 그거 나보고 어쩌라고 뒷짐질 수 있지만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는 국채시장이 저번처럼 흔들리면 그때는 연준 안 나오면 욕먹습니다. 그때는. 근데 연준이 나서긴 싫죠. 마스터 플랜 세력은.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예전에는 코로나 때 빵 일 터져갖고 사람들이 다 막 주식도 버려, 채권도 버려 해서 막 미국 국채 폭락했을 때 그때 연준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던지는 국채를 우리 연준이 다 사주겠다 하면서 다 사줬죠. 그게 양적 완화입니다. 다 사주면서 그 가격만큼 사주면서 그 돈을 시중에다 다 풀었죠. 그래서 국제 가격도 방어하고 시중에 돈도 많이 풀어가지고 침체도 확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면서 망가지려는 게 다시 확 살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식에 더 막 버블이 막 생겼던 거 아닙니까? 기억들 하시죠? 그 짓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짓 한 다음에 확 땡기면서 마스터 플랜을 시작했는데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간다고요? 죽어도 싫겠죠? 그런데 국채가 이번처럼 흔들리면 일주일 만에 끝나고 별일 아니다 했는데 별일 아니게 끝났어.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 한 번씩 앞으로 또 일어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거는 연준이 나서줘야지 한두 번도 아니고. 맞죠? 그건 하기 싫겠죠? 그래서 이용하는 게 SLR입니다. SLR이 뭐냐? 그전에는 그 국채를 누가 다 사줬어? 연준이 다 사줬는데 연준이 사주긴 싫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주냐? 은행들이 나눠서 사주자. 네, SLR 얘기다. 이제는 그거를 은행이 사주자 이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은행들이 규제를 그동안 바이든 정권에서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규제가 뭐냐? 앞으로 마스터 플랜이 시작되면서 신용 위기나 뭔가 터지게 됐을 때 그나마 미국은 최대한 피해를 적게 보고 다른 기축통화 경쟁국들, 패권 경쟁국들한테서 더 빵빵 터지게 만들고 미국은 끝까지 살아남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 테스팅을 하고 엄청나게 막 규제를 하면서 저 위험한 자산은 건들지도 마.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니네 은행은 손도 대지 마. 뭐 국채를 사고 싶어도 국채가 돈이 되니까 사고 싶겠지. 근데 국채도 우리가 앞으로 마스터 플랜을 쫙 유지하면서 한 번씩 국채 가격을 폭락시키고 국채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 신용 위기를 빵빵 터뜨리는 게 우리의 계획인데 그거 하다가 우리 미국에서 더 많이 빵빵 터지면 곤란하잖아요. 곤란하죠? 곤란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딱 터지고 나서 모기지로는 사태 2010년부터 미국이 준비한 게 뭡니까? 유럽이나 엔화나 다 가져다가 전 세계 돈을 제일 많이 풀자. 국채를 제일 많이 찍어내자 하면서도 그 국채를 어이구 국채 좋지 우리도 좀 살까 하는데 미국의 어떤 10대 대은행들한테는 아니 이거 이상은 사지 마. 아 왜요? 우리가 돈 주고 사 아니야.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 자본 비율을 훨씬 더 높게 가져가고 위험한 자산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 그런 핑계를 대면서 못 사게 만들었어요. 그랬죠? 그리고 지역 중소은행들까지도 우리는 괜찮죠? 살라고 하는데 아니야. 니네도 어느 일정 자본의 어느 비율 이상까지는 항상 언제든 경제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게 자기 돈을 딱 유지를 하고 그걸로 쓸데없이 막 국채나 뭐나 채권이나 뭐나 쓸데없는데 많이 사지 말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은행들이 엄청 짜증을 냈죠. 그동안. 아니 무슨 지금 뭐 경제 위기가 오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자산이 제일 잘 나가는 시절인데 뭐가 두려워서 맨날 우리한테 이것도 못 사게 하고 저것도 못 사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맨날 해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데 무슨 1929년 대공황 때보다 더 막 힘든 막 뭐 은행 몇 개가 다 터지고 막 이런 것까지 다 가정해갖고 스트레스 때 뭐가 도대체 왜 그러는데 쟤네 이상한데? 불만이 많았죠. 트럼프의 공화당이 바로 그런 기업인들의 불만을 맨날 들어주면서 그게 왜 그런지 아냐? 저놈들이 좌파 빨갱이 정권이라서 그래. 빨갱이가 원래 은행들 이 은행 자본가들이 돈 버는 거 제일 싫어한다. 저놈들이 그래갖고 니들 돈 못 벌게 하고 무슨 뭐 공산당처럼 막 은행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막 규제만 만들고 지금 딥스테이트 빨갱이가 미국을 다 점령했어. 십몇 년 동안. 이거 우리가 어떻게든 정권 잡으면 다 날려버려야지. 이를 갈고 있던 애들이죠. 그래서 이미 트럼프가 공약 중에 하나가 그거였고 은행들 규제 다 풀어주겠다. SLR 규제 완화하게 해주겠다. SLR 규제 완화하면은 니들 하고 싶은 대로 채권 사, 국채 사. 이미 트럼프가 1기 때 그래서 이 마스터 플랜 계획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면서 미국에 있는 모든 은행들한테는 위험한 거 자산 이만큼 이상은 사지 마 했었는데 트럼프가 1기 때 뭘 풀어놓습니까? 의회에서 이제 반대하니까 대형 은행들 10개 대형 은행들을 그거는 못 풀었지만 작은 은행들 중소은행들은 니들 하고 싶은 대로 사. 뭐 이렇게 막아놓은 게 많아. 하고 트럼프가 1기 때 풀어줬어요. 풀어줘가지고 그렇죠. 많은 중소은행들이 미국 국채가 아주 매력적일 때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코로나 터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미국이 금리를 땡기면서 국채 금리가 따라 올라가면서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제 그게 빵빵빵 터지는 때가 오죠.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그래서 터진 겁니다. 즉 트럼프가 1기 때 그거 풀어주지만 않았어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안 터졌다는 거죠. 근데 일부러 터진 거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요. 예. 자, 그런데 다시 트럼프가 다시 정권을 잡으니까 다시 한번 예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졌을 때처럼 은행들한테 마음껏 국채를 사게 해주자 지금 그렇게 정책을 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번 주부터는 제이미 다이먼을 포함해서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애들이 다 나와서 뭐라고 하냐? 그거 좋다. 앞으로 국채시장이 이렇게 막 폭락하면서 한번 흔들리는데 이것도 연준이 나서가지고 코로나 때처럼 다 사주자 하는데 그거
우리가 조금 경제를 아는데요. 그거 절대 좋은 일 아닙니다. 그거 시장이 아주 왜곡되고 시장에 또 돈 막 풀리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오르고 진짜 그거 나중에 그거 아유 뒷수습 하려면 골치 아파요. 머리 깨져요. 그렇죠? 재정 부채도 막 심해져.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시중의 은행들 규제도 풀어줄 겸 또 시중 은행들이 그만큼 연준이 미국 국채를 사줘야 되는 만큼 나눠서 십시 일반 사주면은 국채 시장도 안정되고 얼마나 좋아? 그럼 트럼프랑 마가들도 좋아하죠. 그렇죠? 내가 그러려고 내가 그래서 규제 풀어준다는 거. 근데 그 빨갱이 정권들이 그걸 안 풀어주더라니까. 그러니까 JP 모건도 맞습니다. 그거 하나는 트럼프가 진짜 잘하네요. 앞으로는 이렇게 국제시장이 흔들려도 방어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은행들 규제 다 풀어줍시다. 조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SLR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은행들이 나눠서 국채를 매입을 하게 해주자. 그러면 저렇게 누가 외부에서 국채를 던져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에이스 침대처럼 편안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번 주 내내 떠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전에 살짝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뭡니까? 겉으로는 좋겠죠. 하지만 예전 실리콘밸리 은행 때처럼 위험해지는 은행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풀어주면 개나 소나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서 더 큰 위기가 국채시장에 오게 되면 그때는 사방에서 뻥뻥뻥 더 터질 은행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다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빵빵 터지게 놨어? 트럼프가 또 그랬네. 아유 일기 때도 그래가지고 실리콘밸리 잡아먹더니 아유 못 말려. 모든 금융위기 신용위기가 터져도 누구 탓이 되겠어요? 그것도 트럼프 탓이 되겠죠?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언제적 기사냐 4월 16일 기사인데요. 자 SLR 완화하는데 SLR 완화를 누가 가장 강력히 주장하냐? JP모건이 가장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와, 미국 국채시장의 규제 완화에 관련해서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더라. 유별나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재무부가 대화하는 미국 국채시장 조성 기관들한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은행들한테 국채를 더 이렇게 사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 이게 과연 앞으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니들 얘기도 좀 들어보자 하는데 JP모건이 앞장서서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요. 꼭 그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밀고 가고 있고 밑에 은행들도 따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누가 컨퍼런스 콜에서 제이미 다이먼이 나와가지고 SLR을 포함한 시장 규제 완화 및 개혁 조치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이 날마다 언제까지 연준한테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언제까지 연준한테 다 사달라고 할 거야. 얼마나 그건 말이 안 돼. 이러고 있다는 거죠. 자, 요것도 제가 볼 땐 마스터 플랜의 흐름이고요. 골드만 CEO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침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하고도 맨날 만나갖고 꼭 이렇게 해야겠죠. 바람을 넣고 있고요. 트럼프 옆에 있는 경제 잘 모르는 애들은 모두 다 아는 척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은행 규제 풀어주려고 하고 있었어. 우리 프로젝트 2025에 따라가는 거고 이렇게 코 껴가지고 졸졸 끌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나온 건 뭐냐? 연일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 파월부터 나와서 연준부터 나와서 얘기를 했고 또 자산시장의 신용 위기설 앞으로 계속 나온다. 그런데 지금 SLR 규제 완화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일 터졌을 때 정말 이놈들이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는가 밀어붙일 건가는 계속 2분기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세팅은 치밀하게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번 주에는 또 뭔 얘기가 나왔냐. 블룸버그에서 2022년도에 금융위기 충분히 가능하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자, 요런 얘기. 헤지펀드 레버리지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트럼프 때문에. 근데 이거 막으려고 해도 트럼프는 금융 규제 당국에 이미 심각한 많은 인력을 다 집에다 자르고 보냈다. 대응도 쉽지 않다. 이런 거 쭉 해야 되는데 지금 위험한 어쩌면 금년에 금융위기 벌써 이런 얘기 이번 주에 했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을 동반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얘기 또 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에는 누가 나왔냐. 그야말로 이 마스터 플랜 세력이
2주 동안 총 공세를 제가 펼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총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시작부터 총 공세를 펼치는 마스터 플랜 4월의 반격이라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여기에 가세에서 누가 더 나왔냐? 예, 3대 신용 평가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사냥개라고 표현을 하죠. 한번 어디 잡아야겠다 하면은 얘네들이 출동을 합니다. 3대 신용 평가사에 대해서는 뭐 작년 재작년에도 영상들을 아주 좀 깊게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처음에 이 3대 신용평가사가 어떤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얘네들이 지금 미슐랭처럼 나왔고, 여기에 이제 얘네들이 달러 패권 사회에서 한 나라의 경제와 한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집단으로 변해버렸죠. 그때 잘 이용을 해먹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냥개들이 이번 주에 다 나왔습니다. 일단 S&P 글로벌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무디스, 그 다음에 피치는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S&P 글로벌에서 뭐가 나왔냐? 미국 신용 등급 강등할 수도 있다. 꼼수 회계 그만둬라. 이게 뭔 얘기냐? 여기도 지금 보면은 트럼프의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미국의 전망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국제시장이나 증시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반기에 감세를 통해서 공화당 트럼프 정권이 기업들 법인세 깎아주는 감세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메꾸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국가 신용등급 평가할 때 아주 안 좋은 거다. 니들 정말로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는 정말로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 조국인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다. 우리는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신용 등급이 아닌다 하면 우리는 그냥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예전에도 그랬어.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관세를 2분기 해가지고 3분기에 감세까지, 기업 감세까지 해준다? 나 미리 얘기하는데 나 말리지 마. 나 그때는 미국 신용 등급 나 한 번 더 강등할 거야. 경고하고 나왔다는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자산시장에 큰 충격이 오거나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럴 때 다 트럼프 탓으로 이미 돌릴 프레임을 짜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치도 올해 성장률 대폭 수정한다. 전 세계 다, 우리나라도 수정했지만 미국도 수정할 거다. 전 세계 지금 다 경제가 떨어지는 걸로 다 바꿨는데, 이유를 뭐라고 했냐? 4월 2일 관세 해방에 나온 트럼프의 관세 인상 발표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된다. 하지만 미국의 성장 전망이 악화되고 있지만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자기들이 볼 때는 금년 4분기까지는 안 해도 된다. 미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도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디스에서도 이게 다 이번 주에 다 나온 거예요. 며칠 사이에 3개 신용평가사가 동시 출동했습니다. 무디스에서 지금 미국의 기업들 다시 금리가 올라가면서 트럼프의 어떤 영향 때문에 채권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모기지 금리부터. 그래서 지금 앞으로 기업들 부도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투기등급 기업의 채무 불이행 확률이 높아졌다.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이건 다 누구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미 프레임을 총 공세가 나와서 다 짰죠. 이제 더 이상 전 정권인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때문으로 다 몰고 갈 거고, 또 재밌는 건 반 트럼프, 안티 트럼프 정치 세력들이 이번 주에 다 나왔죠. 제가 볼 때 다 순서대로 지금 출동이 지금 표가 다 짜여져 있었어요. 약속한 것처럼 나옵니다. 일단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나왔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나와가지고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 지자체가 소송을 걸었고요. 오바마 민주당에서 반 트럼프 진영에서 가장 뭡니까? 가장 이제 큰 인물이죠. 사람들의 정치 세력을 모아와가지고 지금 트럼프 마가파를 완전히 지금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오바마가 나왔어요. 오바마가 하버드 대학 동문으로서 나왔고요. 하버드 대학 탄압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바이든 할아버지, 이제 조금 건강이 좀 좋아지셨나 봐요. 바이든도 동시에 나왔죠. 바이든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얼마나 지금 미국을 망가뜨렸냐, 뭐 이런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지금 하고요. 물론 옐런 누님 저번 주에도 나왔고 일주일에 2번 나오셨어요. 월요일 날도 나오시고 또 이번 주에 한 번 더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셨죠. 옐런 누님이 나와서 한 거는 뭡니까? 똑같습니다. 파월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지금 트럼프 때문에 미국의 달러 패권이 약해지고 국채가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국채를 미국 국채를 던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니들이 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거 지난주까지 아주 영상 한 3개 정도 제가 만들어 가지고 계속 저 혼자만 떠들었던 거죠. 이거 말이 안 된다 하고.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고요. 이번 주에는 좀 이제 얘기하려나?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옐런 누님이 나와서 교통정리 해주셨거든요. 누가 자꾸 중국이 뭐 달러를 매도한다 뭐 하는데 이거는 중국도 망해가는 멍청한 짓이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얘기를 했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해주시냐면 시장에 자꾸 불안해가지고 더 던질까봐 그래요. 이 프레임이 중국이 던지고 있다. 이 프레임이 시장에 잘 모르는 애들한테 먹혀버리고 월가에서 이걸 계속 써먹게 되면 앞으로 트럼프하고 중국하고 계속 지금 투닥투닥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어이구 중국이 한 번 더 던지겠네 하고 괜히 지들도 국채를 안 사고 던지거든. 미리부터 겁먹고. 그러니까 지금 한번 흔들 만큼은 흔들었어요. 마스터 플랜 세력이 미국 국채를. 근데 여기서 더 흔들면 다른 애들부터 힘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갑자기 더 나가면 그때는 뭐 연준이 나와갖고 뭘 해줘야 된다부터 해서 일이 좀 꼬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한번 흔들어갖고 프레임을 확실히 짜갖고 트럼프 프레임을 완전히 만든 다음에 잠깐 좀 쉬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쉬어가는데 중국 때문에 그랬대라는 게 정설처럼 굳어져 버리면 앞으로도 계속 좀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시장에 교통정리 해주러 나오셨어요. 옐런 누님이. 이번 주 초부터 월요일부터. 그래서 야 중국이 국채 던졌다는 말 있는데 그렇게 몰라. 경제 쪽에 그렇게 월가 쪽에 20년 30년에서 이걸 모르는 애들이 그거는 말이 안 된단다 하고 그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경기 침체 위험이 미국에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게 경기 침체가 올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연준이 그렇게 금리 인하 할 것도 아니야. 똑같이 시장이 하도 그냥 막 정신이 없이 여기저기 별 이상한 놈들이 나와서 막 지 맘대로 떠들고 막 나오니까 아이고 이놈들 좀 방향 좀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이게 잡아줘야겠네 해서 지금 2주 동안 나온 거 이제 딱 나오셨죠?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셨죠?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미국 전역에서 반 트럼프 시위 2주 만에 또 전국 동시다발로 지금 이번에도 나왔고요. 이것도 뒤에서 이제 조직하고 이거 미는 어떤 정치 단체가 있겠죠. 전부 동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총 공세를 펼쳤습니다.